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중간고사 이제 이후 또 우리가 11월 첫째 주 이제 우리가 강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 달서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회적인 이런 그 활동들이 이제 변해갈 텐데, 그러나 학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방침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 수는 없어도 또 많은 이런 그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보다는 이제 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군대의 또는 사정들을 봐가면서 학교의 방침을 따라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중간고사도 3주간 동안 잘 작성해서 또 제출하시고 너무 거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군수 지원 체제의 변천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제 4절 그다음에 5절까지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종별 보급 지원 체제에서 일종에 대한 급식 운영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입니다. 식량은 어떻습니까? 이 변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수송이라든지 저장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지원부대의 어떤 이런 경위를 최소화해서 여기에서는 그 방식 운영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일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그 병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급식의 어떤 메뉴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쌀이라든지 뭐 부식에서 이런 것들의 칼로리 다 계산해서 얼마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면 그 이제 정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시는 어떻겠습니까?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시는 이제 단계별로 일종 배정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별 일종 보급 시설을 통해서 이제 현지 농장에서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부식은 어떻게 됩니까? 정량으로서 중앙 조달, 그다음에 정액제 부대 배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앙 조달 부식은 수요지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부대 배정 이 부식은 군단이라든지 어떤 사단, 그리고 급양 시설, 어떤 급양 지원 시설의 어떤 집정 납품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급은 그 일부 병력 기준, 그러니까 일일 그 병력 기준으로 해서 전시 급식 기준은 이 동원령 선포와 동시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역 장병이라든지 군무원, 예비군, 근로자 이 자들은 동일 기준에서 이거 급식을 어떤 면에서는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포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1949년 8월 12일에 이제 이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이 포로에 대해서도 아군과 동일하게 이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러한 어떤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별로 일정별 프로그램 예상 인원, 이 예상 인원을 판단해서 급식 대책을 여기에서는 강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상적인 이런 식량 보급,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적시의 정량, 이제 뭐 군수는 항상 그렇잖아요. 적시의 정량에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그 장소, 적시 적소에 이런 것들을 배들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급식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이런 식량 보급이 돼야 된다. 그러나 보급이나 이 취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투 식량으로 해서 대체 급식하고 있고, 또 담배는 뭐 이렇게 해서 1인 해서 2분의 1가 평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죠. 자, 이제 지원 체제입니다. 주식률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은 다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우리가 먼저 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주식률은 여기는 이제 국방부가 있죠. 국방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육군이 있습니다. 육군본부. 그 다음에 군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군사령부. 그 다음에 군지단.
여기는 군수, 여기 군지사인데 여기는 군지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 하달을 하고 육군본부는 이제는 군수사는 군사령부까지 이렇게 하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군지사에는 이런 것들을 군사령부는 거치지 않고 군수사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소요 산정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수사에서는 육군본부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육군본부는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급시설이죠. 보급시설. 그다음에 보급시설은 이 군지사에서 예를 들어서 소요산정을 군지사에다 하면 보급시설에는 다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밑에 무슨 데가 있냐면 사단이 있죠. 사단. 그다음에 기타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기타 부대에 어떻게 여기도 보급시설에 청구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러면 주식률을 군에서 모든 것들을 재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여튼간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구매 쪽은 어디입니까? 농수산품이나 농심 뭐 자꾸 바뀌니까 농식품부, 이제 농수산부, 이제 선부 자꾸 바뀌니까 그건 하나 통일해서 갑시다. 배정 요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국방부에다 이제 보내죠. 그러면 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도나 시청이 있죠. 그 다음에 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지역 농장이 있죠. 지역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농산식품부에서는 자 이제 구지사에다가 이거에 대한 이제 배정 요구를 해서 보내고, 군청에서 보내고, 군청에서도 바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급 시설에서 군청과의 직접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지령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이제는 지령서를 통보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보급 시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역 농장에 할당표를 주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대별로 이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할당표에 근거해서 이제 부대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할당표고, 그다음에 이거 배급 교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주식률은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부식료는 어떻게 되니까, 부식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중앙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정액제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먼저 한번 군을 보면, 자 군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수요지 납품입니다. 수요지. 이 주식, 그러니까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조달을 하지만 수요지 납품을 이제 거의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국방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지사, 여기는 군지단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에서는 육군에다가 이렇게 지령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육군본부에서는 군지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다음에 군지사에서는 이 군지사에서는 군수사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납치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군사에다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또 군사에서는 6번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6번은 다시 국방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조달 요구를 하는 거죠. 조달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군수사령부가 이제 빠졌잖아요. 사실은 저기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군사령부에서는 여기서는 군수사에서는 군사령부에다가 뭐 다 보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들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통보를 하고 있고 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급 시설이 있고요. 보급 시설은 군지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하고 군지사에서는 보급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이렇게 그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계약서를 하더라고 있고 이건 소유 산정을 하는 거죠. 보급시설에 소유 산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더라는 거죠. 계약서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보급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편성부대가 있습니다. 편성부대에 여기에서는 보급시설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다 하면은 편성부대에서 하면은 이 편성부대하고 그다음에 보급시설 군지사에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구에는 6분에서는 또 뭘 하냐면은 예산 편성을 하죠. 그다음에 소요 물량을 판단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 군과 관련된 이제 이렇게 이제 역할이라 그러면 다음에 이제 중앙 조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앙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이 조달본부가 있죠. 조달본부에서 이제 어디하고 업체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계약 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디한테다가 보급 시설에다가 이제는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중앙 조달은 이제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부식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식류는 부식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뤄가냐면 우리 분부대 같은 경우에는 늘 항상 국방부가 최상의 어떤 그런 부서잖아요. 또 그 밑에 6번이 있고 육군본부 그 다음에 밑에 군사령부 그 다음에 여기는 급지사령부 급양대죠. 급양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사단이 빠졌는데 여기 사단이 있고요. 사단 밑에 편성부대가 있고 자, 국방부에서는 육군에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수요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하죠. 군사령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군본부에서는 표준 식단을 하도록 합니다. 표준 식단. 그다음에 군사령부에서는 여기는 예정 표준 식당. 여기는 검토 및 승인을 하는 거죠. 군사령부에서는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급양대에서는 사단회하고는 뭐를 하냐면 자, 지역 표준 식단을 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양대하고 편성부대하고는 이제는 보급 및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단하고 편성부대하고도 여기는 보급 및 수령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군 부대는 이제 끝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조식을 이제 그 부식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 하냐면 이제 지역 쪽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수요지 쪽에서 그러면은 여기는 농수, 축협, 그다음에 뭐 중앙회, 농수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느냐면 농수, 축협, 도지부가 있습니다. 도지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자, 지역, 농수산, 농수, 축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 단위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국방부하고 농수산 중앙위하고 이제 가격 협의를 하죠. 가격 협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 중앙위에서 여기에서는 도지부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가격 현거를 이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다가 농수사 그 지역연 농추 축협, 그다음에 지역 단위 조합에다가 또 이 내용들을 또 이제 발송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군수 이 군 급양대하고의 여기에서는 이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월별 이제 물량을 통보하는 거죠. 군사라고서 물량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농수산품에는 지역 단위 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다 바로 직접 납품을 하게 되죠. 납품을 하게 되면 편성부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바로 이제 여기서 지금 보급하고 수령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주식류하고 그다음에 부식류하고 그다음에 조달 부식류하고 이런 어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주부식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종 보급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신 자료를 좀 구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05년도 이제 평시 보급 운영 방침인데 조금 변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류 같은 경우에는 일회 보급하는 거로 있고 일시 보급하는 거 있고 보충 보급하는 요 세 종류가 이제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회 보급하는 거는 입소 시 초도 보급할 때 제대까지 착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투복이라든지 그죠? 전투복 그다음에 뭐 전투화 중간에 뭐 보급은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피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일회용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시 보급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성이 강한 품목 그죠? 그다음에 특정 일자에 보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모성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요. 자 보충 그 보급품은 자 야전 자금 범위 내에서 이제 인가 부족 수요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한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인가 부족 수요 청구를 이제 인가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은 야전 자금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를 하고 청구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장구도 마찬가지고 야전 자금에 의해서 인가 부족 수요 청구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천막류 같은 경우에는 자, 편제표에 의계해서 부족분의 어떤 인가 건의 후 할당을 하는 이런 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치사기구류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표에 의거해서 여기는 소유주 부족분을 인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인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금으로 청구하고 보급한다. 그래서 치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로 어떤 그런 그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도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치사병들이 쓰기에 편리한 것, 그다음에 계속 손에 익었던 것들을 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소유 부족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과다할 수도 있는 이런 가소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치사기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일용품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어떤 일부 기준을 해서 인가 자금으로 자동 보급하고 결산하는 거 여기 있고 그다음에 행정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가 자금을 기준에 의해서 청구하고 보급하는 거 그다음에 수송구는 배당표에 의해서 수령 인가 자금으로 청구하고 보급하고 뭐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인가 기준표에 의해서 이제는 상급부대 건의하고 할당 보급하고 지도는 이것들 인가 문서에 의해서 청구하는 거 건전지는 뭐 인가 자금으로 인하 청구하고 보급하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는 빨리 또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바로바로 뭐 매월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있을 때는 많이 쓰고 없을 때는 또 적게 쓰고 뭐 이런 요소도 있죠. 야전서는 초도 보급으로서 증찰설 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보충 보급은 매년 육군 할당 보급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종 여기에서는 이제 보급 운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2종 운영 보급 방침은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청구 보급 제도로 전환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청구 보급 제도로 이제 전환해서 보급하는 거에 있고
이제 방침이니까 여기에서는 운영 방침이니까. 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라기보다도 이제는 방침 같은 경우는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부대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뭐 군단이라든지 군사령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제 사단 같은 사단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 이 보급은 나중에 이제 그 운영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제를 맡고 진행하는 이러한 사항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창설 부대에 여기에는 초도 소유는 어떤 치장이라든지 이 동원 물자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치장 물자는 관리 부대에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 동원 물자는 자, 인수 부대에서 산업 동원 재물 통제 계획에 의해서 해당 부대로 이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야전군 어떤 그 군수 지원 사령부까지는 이 기지 보급창으로부터 추진되고 그다음에 어떤 군단의 군지단 보급선은 사단까지 보급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필요시는 가능한 한 이 편성 부대까지 이제 추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현역이라든지 여긴 군무원 노무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피복은 전시 지급 기준이라든지 어떤 보충일에 의거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소유는 여기에서는 가용자선 범위 내에서 현역 군인의 우선을 두고 보급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업 동원 계획에 의해서 획득되는 재산으로 여기에서는 확대 보급하고 그다음에 포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아군하고 똑같은 어떤 지급 기준을 우리가 마련했다 그랬잖아요. 협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포로에 대해서도 피복은 정보 가치가 없는 어떤 노예품이라든지 이 과용량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자선 부족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역 군인의 어떤 피복을 어떤 면에서는 지급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이제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이런 품목은 자, 산업 동원에 의해서 획득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중에서 이제 대외 군사 품목 있잖아요. 대외 판매 군사 품목.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계약에 의거해서 이거는 외국으로부터 이제 조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라든지 구매 품목은 이 조단분부를 통해서 그래서 획득하고 보급하지만 그다음에 사용부대에서 발생한 어떤 이런 초과품은 어떤 지원 보급 시설에 반납하고 이 중 사용 가능한 보급품은 어떤 면이니까 타부대 소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는 재분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3종 보급입니다. 3종. 자,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유류 운영 방침. 그래서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 운영 방침인데 육군본부에서 운영하는 유료 방침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류 보급 지원은 이 현 보유량, 그다음에 전투 예비 및 사전 저축 비축량과 같은 이런 어떤 산업 동원 물량을 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유 및 정유 시설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국내 생산이라든지 지원이 불가능할 시에는 어떻게 되냐? 이 정부 비축량으로 우선 보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외로부터 이제 구매해서 충당하는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평시 유료 지원은 여기는 평시 유료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금 관리 제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둬서 그 비용 그 자금만큼 우리가 유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전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는 이 자금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유선이라든지 전문 등에 의한 어떤 일일 재고 현황 보고서에 의거하고 그다음에 자동 추진 보급하되 추진 보급률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급수 분배를 실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급수 분배를 실시하고 있고 셋째는 자, 평시에 전투 예비 유류 관리, 평시에 전투 예비 유류 관리는 이 운용용과 구분해서 이제 저장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1~3군 지역 부대는 전투 예비 유류량을 장비에 어떤 충만시키며 그다음에 대포권투 상황 발생 시 여기는 운영유로 전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포콘토는 뭐 여러분들 다 군대 계시니까 다 알겠지만 이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대포콘은. 자, 대포콘은 대북 전투 준비 태세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이제 5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5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이런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이 워치콘에 의해서 워치콘의 어떤 분석을 토대로 이제는 정규전이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제 정규전을 발생하면 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군에 발령되는 어떻게 되면 전투 준비 태세를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포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계에서부터 5단계에서부터 1단계로 가까울수록 전쟁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지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 대포콘의 어떤 발령 권한이 있고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가 4에서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포콘은 이렇게 되면 되니까 대포콘 발령은 예를 들어서 대포콘에 대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5단계, 1단계에서부터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어떤 발령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동원령이 선포된 어떤 전시사항이다. 전시사항. 그래서 1단계는 전시사항. 전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시사항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는 휴가 외벽 장병들 이런 그 인원들이 어떤 전쟁 상황이 되니까 다 복귀를 명령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대 편제 인원의 어떤 100%를 충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에게 이제는 실탄이 지급되는 시대. 실탄.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준비 사항이다. 그다음에 이제 대포권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전군의 어떤 휴가 외출 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시에 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포권 4는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4단계의 우리가 이제 대포권 4단계 통해서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5단계는 여기서 보면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 경우가 이제는 4단계, 우리가 4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전쟁에 상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늘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현재 또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나왔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워치콘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워치콘이라는 건 뭐냐? 이 북한의 어떤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잖아요. 정보 감시 태세. 그래서 정보 감시 태세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대포콘을 이제 발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워치콘도 정보 감시 태세인데 이제 1단계에서부터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단계는 뭐냐면 자 징후 경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상태가 이제 5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무 상태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해서 계속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북한에서 언제 이런 어떤 그 도발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태세가 있기 때문에 상시 감시적인 이런 계속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4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 상태가 우리가 3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어떤 징후가 이러한 뚜렷한 징후가 이제는 발생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2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대포권에서도 봤지만 휴가 장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원 복귀하고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되는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고 실탄도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이런 징후, 뚜렷한 징후가 어떤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2단계로 우리가 발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치권 1단계는 자 적의 도발이 명백한 사항이다. 적의 도발이 명백한 사항.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전시 사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데프콘이나 워치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이런 무장공비라든지 이런 침투가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군부대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진돗개 이런 상황, 하나 둘 셋 이런 상황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장공비 침투가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대비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그래서 북한의 어떤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진돗개 셋이다, 그럼 평시 상태고, 그다음에 진돗개 둘이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무장 간첩 침공이 예상되는 상태. 진돗개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이제 비상경제 태세다. 그래서 뭐 군이라든지 경찰, 예비군이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제 출동하는 그러한 사항이 진돗개 하나 사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데프콘하고 워치콘, 뭐 진돗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전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보급품, 3종 보급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전시 우리가 군은 군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군수지원 태세는 이런 어떤 각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수많은 어떤 이런 사항들이, 어떤 동시다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이런 전투 근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군지사 일반 지원대대 유류중대는 어떻게 되냐면, 군지사 직접 지원대대, 그 다음에 보급지원중대, 그 다음에 유류수대와 보급대대, 이런 것들로 어떤 추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군지사 직접 지원대대라든지 보급지원중대, 유류소대는 물량을 인수해서 비사단부대의 어떤 대량 유류 소모부대에 추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 보수대는 물량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보병은 어떻게 됩니까? 연대 단위에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포병 및 기갑은 대대 단위까지 최대한 어떤 추진 보급하고 있고, 기타 부대는 이제 보급수 분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유류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기갑대대, 이런 이제 전차 그러지만 이런 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유류를 많이 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어느 부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공연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격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격을 우리가 이제 군단의 어떤 직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단에 협조를 해서 아마 이제 ATT라든지 뭐 이런 어떤 측정에 대비해서 사격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대가 선발이 돼서 사격을 하면 거의 뭐 90%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야간에도 그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때, 연대 ATT 할 때 이렇게 보면은 ACT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의 뭐 주간에는 뭐 99%, 뭐 98% 이상 이렇게 나오고, 야간에도 90% 이상이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고, 뭐 거의 뭐 기상하면은 사격 그런 자세를 취해서 0점 사격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계속적인 사격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이루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정보급입니다. 사정은 이제 공사자재인데, 이 사정은 공사자재라든지 운영자재, 상호지원자재, 그 다음에 교육훈련자재, 뭐 신형 축성용 자재, 보수공사 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종의 그럼 운영 방침은 어떻게 하느냐? 매년 하달되는 육군본부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이제는 변경되고 있고, 전시 사종 획득은 현가 용량, 즉 산업동원으로 획득하고 보급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보급 및 인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육군본부가 있다 그러면 6번, 육군본부에서 이제 여기서는 군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군수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군수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지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군수사에서는 군수사령부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 여기도 예산 편성,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군수사는 군사령부에다 이제 보고를 하고, 군사령부에다는 확인 검토를 통해서 군사에다 이제 지를 지원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군지사가 있죠. 이제 군지사, 여기는 군지단.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어떤 부대가 있냐면 비사단 부대, 그다음에 보급시설, 그다음에 여기는 사단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군지사에서 이제 보급시설에다가 바로 이제 해서 여기는 인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령부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군지사에다가 여기에서 보면 이것들을 인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부대는 군지사에다 어떻게 됩니까?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를 하고, 군사령부에는 사단부대에다가 여기에서는 인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단부대는 보급시설에서 수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급시설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수령하는 이런 절차를 이뤄가는 거죠. 수령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비사단 부대에도 군지사에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라도 청구하고, 2군 같은 경우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수령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급 및 인가 절차는 육군본부를 통해서 군지사와 군사령부가 추가돼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가라고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용도 및 인가권자잖아. 그래서 인가가 누가 하느냐? 운영자재, 여기는 시설이나 어떤 편성부대의 장비, 포장용,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군수사령관이 인가권자고, 그다음에 창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설자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자재, 이런 것들 경우에는 여기도 군수사령관이 이제 인가권자고, 교육용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령관, 작전처에서 이런 군과 관련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령관 쪽에서 이제 많이 에서 확인하고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 축성용 자재는 여기에서는 뭐 신규 계획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6번에서 이제 인가권자고, 그다음에 보수 공사 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육군 선정 계획의 어떤 보수 공사용이라든지 소규모 보수 공사, 시설물 유지 공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사령관이 이제 군수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5종 보급입니다. 5종. 5종 보급은 자, 각급 부대에서 이 필요로 하는 교탄이라든지 공사용 폭약, 처리용 폭약, 기능 시험용 탄약 이런 것들은 연도별 상급 부대에서 이제 인가 할당된 범위 내에서 지원 시설로 이 공문서를 통해서 이제 청구하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전평시 작전을 위해서 이제 BL탄이라고 하죠. 이 보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부대 창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개편, 그다음에 무기 체계 교체에 따라서 소요되는 어떤 기본 휴대량과 기타 부족 휴대량,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작전 소모 보충 및 불량탄 이제 여기 불량탄은 이제 교체하는 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휴대량은 사용 어떤 면에서 보면 산출 근거를 명시해서 1, 2, 3군 사령부에서 종합한 후에 이제 부대 단위로 탄약 지원 사령부에 이제 보급을 신청하면, 이 탄약 지원 사령부는 어떻게 됩니까? 전투용 탄약의 어떤 가용 범위 내에서 청구 부대와 그다음에 지원 시설로 청구하고, 그다음에 재고 탄약은 어떻게 됩니까? 6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건의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급 통보를 받은 부대는 자, 보급 통보 이제 이 근거를 명시해서 지휘관의 서명을 받아서 지원 부대에서 수령하되 이제 해부대 탄약 책임관은 탄약 수량이라든지 상태 등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수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탄약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그런 인명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어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수령해야 된다. 그리고 평시 작전 행위에 의한 이 소모 보충은 여기에서는 지역 작전사령부 어떤 참모부의 어떤 그 소모 전말 확인서를 첨부해서 야전군 사령부 및 탄약 지원 사령부의 청구 또는 획득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상급 부대의 어떤 불출 지시와 대조해서 이 산출 근거를 확인한 후 소부경은 포장 단위로 그 외 탄약은 이제 낱개로 불출을 한다. 그래서 소부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명과 어떤 그런 그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떤 뭐 탄약도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 감독 그다음에 어떤 수령 후 반드시 확인을 거친 이런 절차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전시 기본 휴대량 보충은 자, 책임 장교의 확인을 받아서 어떤 청구 및 보충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군단 직할 부대는 군단 탄약 장교, 그다음에 사단 부대는 사단 탄약 장교, 그다음에 자대 및 군수 참모의 확인을 필요를 통해서 지급된다. 자, 통제 보급률이 화달돼 있을 때는 통제 보급률의 어떤 일부분을 초과해서 청구 및 불출할 수 없다. 통제 보급률이 됐을 때는 일부분을 초과해서 여기는 불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작전사항이라든지 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군사령관 통제의에게서 부대별로 조정한 후에는 이제는 이 추가 보급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전군에 대한 이 탄약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방 탄약 보급소와 후방 탄약 보급소, 그 다음에 가동 탄약 보급소 등의 어떤 탄약 부대가 이제는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단 부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탄약 전향 보급소가 편성되어서 이제 어떤 사단 내 전투 부대에 대한 어떤 탄약을 신속한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탄약 전환 보급소는 사단이 어떻게 돼요? 신속한 전진이라든지 이동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탄약 보급소와 보급거리가 신장된 상태에서 사단이 필요로 하는 이런 대량으로 소모 탄약을 적시적소에 어떤 재급이 가능하도록 재보급이 가능하도록 사단 지역 내에 이제는 설치 운영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약 전환 보급소, 이 탄약 전환 보급소는 어떤 사단의 상설 기구로서 이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 군수처와 탄약 요원과 그 다음에 사단 보급 수송되었던 탄약 보급 요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탄약 할당량에 근거해서 사단의 필요로 하는 이러한 대량 소모 탄약을 탄약 보급소로부터 수령을 해서 저장하고 분류해서 신속하게 재보급을 실시하는 이러한 절차를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7종입니다. 7종은 장비의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편제부대별 장비, 여기는 장비 편성표, 그 다음에 장비 배당표,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지역 장비 이 배당표를 통해서 이제는 인가 부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분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한다. 근데 통상적으로 분배 우선순위는 어디냐? 전투부대고 그 다음에 전투지원부대, 그 다음에 전투근무지원부대 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장비 및 증창설 부대의 어떤 장비는 여기에서는 육군본부 관련 참모부에서 제기할 때는 장비의 수요를 판단해서 합동중기 전략목표 기획서와 이 국방중기 계획서 전력화 부대에 지정되고 편지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군수 참모부하고 국방중기 계획과 작전 참모부 계획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 승인 이 건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산이 반영되고 그 예산이 배정되면 조달본부는 어떻게 돼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부대에 이제는 납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장비 교체라든지 이 편제 장비 부족 보충은 어떻게 됩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에게서 장비 도태 계획과 연계해서 합동 중기 계획 이 목표 계획서를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국방중기 계획에 반영하고 여기에서는 확보하고 보고한다.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8종입니다. 8종 의무물자. 자, 의무물자 및 장비는 자, 국내 가용용으로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미 상호 간의 어떤 지원 계획에 의해서는 이거는 협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의무물자는 자, 보유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소요 물량 중 부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산업동원 물량을 인수하거나 국내 해외 조달
그래서 해외 조달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 그리고 의무 장비 중에 국내 생산 불가 장비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확보하고 의무 장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장 정비를 강화해서 후송을 억제토록 해야 된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면 이 의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뭐 예고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정비, 이 현장 정비를 강화해서 이 후송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군 통합 지원 방침에 의해서 해군이라든지 이 공군에 대한 의무 보급 및 정비 지원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보급은 육군에서 지원을 장비라든지 이런 어떤 정비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구종 보급입니다. 자, 구종 어떤 수리부속은 여기에서는 전시는 청구 보급 제도로 전환하여서 보급함을 원칙을 하고 있고 긴급 상황 시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령관이 판단해서 이제는 지원하는 이런 절차를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자,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동원에 의해서 획득하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중 여기 대외 군사 판매 품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계약에 의거해서 미국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다음에 상업 구매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달 부서를 통해서 획득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부대에서 발생한 어떤 초과품은 이 초과품은 지원 보급 부대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 중 사용 가능한 보급품은 타 부대 소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는 재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라든지 공군 이런 어떤 그 공통 품목은 상군 통합 지원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반납하고 그다음에 타 부대의 어떤 그런 보충하기 위해서 재분배가 가능한 것은 상군 여기는 공통 품목은 상군 지원 체제에 의해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5절 군수품 관리자입니다. 자, 군수품 관리관입니다. 이 군수품 관리관은 자, 군수품 관리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러한 분이 이제 군수품 관리자죠. 그래서 출납 명령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물품 출납 공무원 및 물품 운영관을 지휘 감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록 개정이라든지 보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재물 조정 보고의 어떤 승인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이 군수품 결산 업무를 이제는 수행하는 이런 이제 업무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군수품 관리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군수품 출납 공무원은 일명 이제 재물통제관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통제관은 자, 군수품을 청구하고 수령하고 불출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반납 업무 이런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의 어떤 기록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비치 서류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떠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이 군수품 결산 업무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군수품의 결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범이라든지 뭐 어떤 청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거죠. 군수품에 청구하고 수령하고 불출하고 보관하고 반납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군수품 출납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할 때 여기서는 반드시 결산 군수품에 대한 어떤 결산 업무를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병행한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군수품 운영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군수품 운영관은 자, 필요한 군수품을 천구하고 폐품, 그다음에 초과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납과 군수품의 어떤 수령,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주기적인 군수품의 여기도 평가 및 결산 업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군수품의 어떤 이런 관리 업무를 여기서는 병행을 한다. 그래서 군수품 운영관은 뭐 여기에서는 청구라든지 폐품, 초과품 이런 것들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군수품에 대한 어떤 수령이라든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런 업무들을 여기에서는 관리한다. 그래서 군수품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자가 여기에서는 군수품 운영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군수품 관리자라든지 뭐 관리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격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품 관리자는 군수품 출납관리 공무원의 어떤 자격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격을 보면, 자, 군수품 관리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분임이라든지 어떤 대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되, 군수품 관리관은 일단 자격 기준은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5급 이상의 이런 어떤 그런 군무원이 이런 군수품을 관리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군수품이라는 것은 이 군수품의 관리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반적인 관리계 군수품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출납 명령이라든지,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무 군수품에 대한 결산 업무까지도 다 시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초급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영관급 이상의 장교 또는 5급 이상 이런 어떤 군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행해야지만 이런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수품 출납 공무원 및 운영관입니다. 운영관. 군수품 출납관과 공무원 운영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관급 이상 장교라든지 준사관급 및 7급 이상 군무원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업무를 경험하고 다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단이라는 했는데, 자, 단 뭐냐면, 이런 그 출납 공무원이라든지 운영관은 영관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7급 공무원이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자, 해당 자격증 없는 그 소규모 부대, 그다음에 그 운영관과 군수 지원 부대 및 편성 부대 어떤 출입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관장교, 그다음에 사무봉 이상의 어떤 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경력직을 뽑을 때는 이러 업무를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런 군수품 관리자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있을 때 이런 군수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여기는 이제 군수 자격에 대한 어떤 업무를 지정을 하고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군수품에 대해서 보급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를 우리 1급에서 이제 1종 보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쭉 해서 이제 관리까지, 출납품 고문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분야에서 조금 더 변경된 거나 또 조정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군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방과 관련된 것은 국방개혁 20일 그거 말고는, 이제 나온 거 말고는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고, 해당된 나온 것까지만 우리가 보시고, 또 현재 군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거는 그것으로 또 진행해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간에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위도 코로나라고 하지만 군도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